네, 2025년도 검정고시 국어 경향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자체는 생각보다 무난하게 출제가 된 편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시험 문제도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동일한 형태로 좀 출제가 된 편인데, 특히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비율이 제일 높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문법 요소와 같은 뭐 시제 표현, 이번에는 진행 상위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표준 발음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더 나가서 중세국어의 특징들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그러한 문제들이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작 관련된 내용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편인데, 화작도 사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은 특히나 개요를 짜고 그 개요에 대한 분석을 하는 문제에서는 실수로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나는 이제 문학에서는 단순 개념 암기 문제보다는 내용 분석과 그 지문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었는데, 특히 가장 먼저 등장했던 고전시였던 정철의 청미인고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험에서는 고전어를 그대로 출제한 반면 이번에는 현대어로 좀 풀어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예전보다는 조금 낮아졌음을 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대신에 정철의 송미인고 자체는 그 대화의 형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사의 형식과 같은 기본적으로 지식을 암기해야지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들도 좀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청준의 흰 철쭉이 출제가 됐는데, 흰 철쭉 같은 경우에는 내용상에서는 사실 큰 어려운 부분이 없었지만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등장인물이 결국에는 이 주인공인 아주머니를 파악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오답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는 생각보다 조금 많은 형식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현대시 문제였던 이 신경림의 옥계장터 같은 경우에는 각종 표현법들에 대한 유추를 정확하게 인지해야지 오답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설화가 주제가 됐는데요. 난이도가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충분히 읽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과 같은 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됐고요. 비문학은 현재도 마찬가지로 보기를 분석하고 선택지를 분석하는 사고력 문집의 중대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꾸준히 풀더라 하지라도 선택지가 어떤 게 나오는지를 좀 파악하면서 문제를 들어가야지만 좀 더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문체의 흐름을 좀 파악해 보자면은 작년에 비해서 더 다를 바 없는 형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중세 국어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건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비해서는 한 문제밖에 등장하지 않았던 것들이 좀 더 많이 비중이 높아졌음을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향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